사내의 일기 시리즈 7편. 죽고 싶어진 날에는 천상을 내야 힘껏 노래 불러라. 미친 과거. 아무것도 쳐다볼 수가 없었다. 아니, 아무것도 쳐다보기가 싫었다. 모자를 푹 눌러 뒤집어 쓰고 나서 고정된 자세로 미동도 하지 않고 그렇게 있었다. 분위기 플러스 차가움. 무표정. 기본 구조. 열 에너지. 운동 에너지. 열정 플러스 집념. 이거를 에너지 폭발 현상.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서 천리안의 일을 내다본다는 것. 가만히 시선만 고정시키면 사물을 깨트려 본다는 것. 화살표. 본질까지 파. 예리하게 단점 지적. 눈빛은 야수보다도 더 날카로워지고 신경은 온통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곤두박질하며 내 세포들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분열하기 시작했고, 아마 그래서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일까. 미친 녀석. 사람들은 피한다. 무섭다. 무서워서. 미친다는 것 정말 멋진 일이 아닌가. 더 이상 의욕이 상실되고 이젠 어떤 것에도 의미를 부여하지 못할 때 곧 그것은 죽음과도 같은 것이다. 8월 2일 새벽 5시경. 잠년 땡땡. 삶, 죽음, 각오. 인생, 사랑, 그리고 낭만, 기쁨, 고독, 그리움, 여자, 문화, 예술, 점점점. 이런 것들을 생각해본다. 좀처럼 정리가 되질 않는다. 과연 어느 것이 진정한 나의 모습인가? 마음껏 삶을 누리고도 싶다. 내키는 대로 발길을 옮기고도 싶다. 그러나 왠지 망설여지는 이 답답함. 홈나게도 살고 싶고 사랑다운 사랑을 해보고도 싶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도 감이 잡히질 않고 예전처럼 무작정 손대는 데에도 이젠 진력이 난다.
그렇다고 이대로 멍청하게 있기도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실존하는 정의, 진리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어느 누구도 그것을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까이 근접하기는커녕 미묘한 수렁에 빠져 헤매이다 고작 삶을 마치고 마는 것인지도 모른다.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나 같은 놈들은 지상에서 무슨 첩보라도 받은 듯 미친 듯 그 짓을 하고야 말 것이다. 그것만이 내 살아가는 이유이고 내 살아 숨쉬는 마지막 남은 비행기이므로 적어도 내 갈망하던 것들은 잊지 않기로 한다. 그것이 비록 헛된 망상에 불과할지라도 한낱 꿈 같은 것일지라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지상에 존재하는 미를 조심스럽게 캐내고 내 가슴 속에 고이 간직해두고 조금씩 그런 것들을 사랑해보는 거다. 닥치는 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정신없이 미를 캐내어 아름다울 미 고이 간직하여 사랑해보는 거다. 훗날 내 가슴 속엔 수북히 쌓이리라. 내 사랑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 누구 못지않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마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내 가슴 속에 채울 만한 것은 그런 것밖에는 없는 것 같다. 어느 시인이 근지름 속에서 피로 시를 쓰고 어느 화가가 빈곤에 지쳐 쓰러질 때까지 자신의 마지막 목숨을 아끼지 않으며 순수한 열정 하나로 그림 하나 그리고 이런 것들이 비록 천박해 보이고 미련해 보일지라도 나는 이 짓을 해야만 한다. 어쩌면 나는 아주 이기적인 놈일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다면 삶과 죽음을 혼동하고 있는 미친 놈일지도 모른다. 한때는 가끔씩 미친 척하며 미치는 것을 갈망하기도 했었다. 그리고는 가끔씩 내 자아에서 미쳐보기도 했다. 그런 상태로 죽을 뻔한 적도 몇 번 있었다. 자살과는 다른 상태이다. 정말 언젠가는 내 자신을 조용히 죽음으로 이끌어갈 날이 오고야 말 것이다. 훗날 사람들은 내 비석에 그렇게 새겨 넣을 것이다. 혼돈 속에서 헤매이던 영혼이 미쳐 이곳에 잠들다. 이 얼마나 멋진 죽음인가. 어찌 보면 폼나게 죽기 위해 우리는 겨우겨우 명을 유지해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니, 우리는 단은 왠지 어색하고 나 같은 놈들은 그렇게 죽어야 정말이지 행복하게 죽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렇지 못하게 된다면 다시 세상에 돌아와 그 지겨운 고통을 처음부터 겪어야 할지도 모른다. 죽기 연습, 미치기 연습. 나중에 시간이 나면 이런 것들을 주제로 글이나 써볼 작정이다.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내가 지금 살아야 하는 이유를 해명하기 위해서 먼저 밝혀둘 것이 하나 있다. 나라는 놈은 어쩌면 혼돈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있는지도 모른다. 자연의 소리처럼 미묘한 언어와 억양만이 더욱더 처절하게 가슴속까지 스며오는 것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겠다. 애절한 기타 소리, 색소폰 소리, 여자의 흐느낌 소리. 가능하다면 죽을 때까지 아끼고 사랑하고 싶다. 고양이. 한 가지 관념으로 상을 보기 연습. 수집하고 연구하고 닥치는 대로. 90. 연도는 안 밝히겠습니다. 7월. 결국 모든 것은 하나로 통한다.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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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모든 것은 하나로 통한다.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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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모든 것은 하나로 통한다. 미친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로 통한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로 통한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로 통한다.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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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읽은 것은 장명 땡땡 삼죽음 가고 장명 땡땡 절개 정조. 감정이란 것이 그리도 쉽게 사라지는 거였던가? 뒤 한번 돌아보지도 않고 또 잊어버릴 건가? 그리도 쉽게 있기에 외로움을 키워왔던 것인가? 나 이젠 사랑하는 일에도 진절머리가 났다. 두 번 다시는 기억 저편으로 너를 미어넣고 싶지 않다. 시간이 지나면 웃으면서 기억해내곤 하겠지. 처박아 감추어 두었던 사랑 하나를 살포시 꺼내 먹는 심심풀이? 언제나 그랬던 걸. 시작은 있지만 항상 마지막이 분명치 않았어. 절정에 다다르다 싶으면 흐지부지 흩어져 버리고 말았었지. 그러나 지금 내가 겪어야만 하는 이런 감정들은 지우고 싶지 않듯 멋지게 결말을 맺고 싶다. This was my life. 하기도 전에 끝도 확실치 않게 모든 것이 기억 저편 속으로 깊이 파묻히고 말았었다. 항상 무엇을 시작한다는 것에 두려움과 감당치 못할 감정들이 앞서 밀려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감정은 운명처럼 다가오고 감당치 못할 줄을 알면서도 외면하며 피할 수는 없었다. 이번만은 마지막이고 싶어서 끝까지 내 감정들을 지켜내고 싶다. 날이 갈수록 열병의 정도가 악화되고 감정의 깊이도 더없이 깊어만간다. 참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 아닌 고통일 수밖에 없다. 고통 아닌 고통일 수밖에 없다. 연도만 쓰였고 몇오름지는 안 쓰이니 낮 꿈. 밤의 꿈이 아니라 낮 꿈. 동굴 속으로 깊이 들어간다. 칠흑 같은 어둠이다. 익숙해지면 본인의 고향처럼, 본연의 고향처럼 편안함을 느낀다. 목적도 없이, 대상도 없이 무엇인가의 사랑을 부각시킨다. 점점 사랑이 고조되고 온몸에 불붙을 듯한 열기가 발생된다. 그리고는 웃는다. 마냥 웃다가 누군가 불을 켜는다. 모든 사물들이 시선 속으로 선명하게 들어옵니다. 몸은 훨씬 가벼워져 있다. 기분도 괜찮다. 약 15일치 15일 만에 회복해야지. 스스로 현명한 자는 자신을 세상에 짜맞추어 나가고 세상을 자신의 짜맞추어 나가는 나만의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거다. 5월. 스스로 현명한 자는 자신을 세상에 짜맞추어 나가고 세상을 자신의 짜맞추어 나가는 나만의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거다. 5월.
세 번째 장면. 첫 번째 장면은 삼죽음 가고, 두 번째 장면은 절개 정주. 세 번째 장면, 마지막 세 번째 장면은 사랑하고. 흥건한 낭만 속에 묻히고 싶다. 매일 말도 안 되는 꿈속에서 살고 싶다. 처음엔 애타게 그리워서 불렀고 나중엔 가끔씩 그리워서 되새겼으나 지금은 어렴풋이 그리워 내가 힘들 때 그대 얼굴을 떠올린다. 사람이란 것,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 참으로 어렵고 겁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어쩌면 사랑이라는 것도 내 자신을 구제하기 위해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감정이라는 것도 서로 주고 받아야 생길 수 있는 것처럼 그 감정의 농도에 따라 사랑의 크기도 결정되지 않는가 말이다. 아무리 물처럼 무색무취의 감정일지라도 사랑하는 쪽의 감정의 농도가 진할 때에는 가히 변화시킬 수 있으리라. 물론 그것이 강제성을 띠면은 아니 되겠지만 그러나 누구 말대로 사랑도 쟁취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일엔 그만큼 열정이 필요하리라. 사랑하는 두 남녀가 변하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멋진 사랑이 아닐까. 사랑할 것들은 사랑하고픈 대로 놔두어야 한다. 모든 일이 순리대로인 것처럼 난 오늘도 내일도 내 사랑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아파하고 서성이리라. 6월. 홀로서기 미련. 어느 시인의 말처럼 이젠 홀로서기를 준비해야만 하겠다. 어디 어느 곳 어디엔들 너를 볼 수 만날 수 있을까. 이젠 그렇게 힘들었던 홀로서기 비로소 한다. 홀로서기 준비. 아직 어려울지라도 나의 쌀난 영혼 그대와의 소중했던 날들 한낱 물결치는 파도에 지나지 않는구나. 누군가 돌을 던졌음. 나 너 돌팔매질 할 수 없음. 잊혀진 파도 이제는 홀로 서서 돌팔매질 연습을 한다. 보다 더 큰 물결의 파도를 위해 홀로 서자. 그림, 음악, 물결, 단풍, 바람, 파도 위에서 과연 누가 나를 위해 홀로 서기를 준비하는가? 사랑하고 사랑해서 그대 앞에서 홀로 서기를 준비한다. 난 1월. 첫사랑. 눈이 내렸다. 희디인 그대의 눈빛도 내렸다. 내 가슴 속에서 생전 처음으로 눈부실 만큼 하얀 흰눈을 보았다. 지난 겨울은 참으로 숨가쁜 계절이었으며 설레설레 눈도 많이 내렸었다. 나는 매일 그 눈이 내리기를 기다렸고 눈이 내리지 않는 날은 술과 담배로 취했었다. 밤이면 눈 오길 기다리다 지쳐 잠들고 술로 찌들고 담배로 찌들던 나날들이었다. 너무나도 그리워서
아직 어려서 먼 하늘만 바라보며 눈 오기만을 바랬다. 내 가슴 속에서만 눈을 내리게 하고 싶었다. 그대는 오고 싶을 때 왔으며 내색하면 얼굴을 붉혔었다. 그 후로 눈은 좀처럼 내리질 않았다. 눈 오는 날 나는 날마다 눈부실 만큼 흰 하얀 눈을 그리워하다가 잠이 들곤 했다. 그리고 다시 내 안에 봄 지나 여름, 가을이 올 때까지 난 눈의 존재를 새까맣게 잊었었다. 찬바람 부는 어느 겨울 흰 눈은 나를 불러 세웠다. 그것은 찬바람 소리였을 것이다. 난 언제까지나 흰 눈을 그리워할 것이다. 내가 사랑했던 것 중에 가장 절실하였고 아름다운 것이었으므로 난 그리워한다. 또다시 겨울이 지나 봄, 여름, 가을이 올 때까지 수많은 철진한 바닷가에서 그리워하는 마음 사라질지라도 은근히 내 가슴은 파도치리라. 내 유년의 첫사랑의 기억으로. 1월. 방황. 숨쉬기가 힘들다라고 입버릇처럼 말해왔던 나의 가슴엔 어느덧 싸늘한 가을만 맞이하게 되고 이제 낙엽마저 우수수 저 앙상한 뼈마디만 남은 채로 입김서리는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 그랬었다. 내 방언이 찢겨질 대로 찢겨지기 시작한 때가 가슴 저림으로 속쓰림으로 구토로 나 태어나 처음으로 이견을 썼었던 나의 입김서린 호흡이었다. 난 이미 병들어 있었고 거의 치유 불가능 직전까지 다가간 것이다. 그때 나는가 나의 바보 같았음을 정신불안 증세로 극도로 심각해진 편두통으로 난 손가락 하나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 죽음만을 원했다. 난 의지조차 잃었고 초조함과 가슴 저림으로 불안감과 흥분으로 가누질 못해 울다가 웃다가 울다가 그렇게 병석에 누웠다. 나의 죽음이 선하게 다가와 있어 악마의 울부짖음과 천사의 미소가 겹쳐 들려오기 시작했다. 난 내 안에서 또 다른 나에게 의문을 갖기 시작했고 악마의 힘을 강한 정신력으로 이겨내 천사의 미소, 내 안의 미소, 그리고 내가 사는 동안 사랑했던 이들의 미소와 마침내 영원한 사랑의 미소를 발견한 것이다. 사랑의 미소는 나를 치유했으며 서서히 내 싸늘한 가슴을 녹이기 시작했다. 지난 사랑의 열병은 잔혹하리만큼 불치의 병이었건만 난 내 안의 사랑의 미소로 치유했다. 그러나 잃어버린 나의 순수했던 감정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또다시 새로운 방황이 시작되었다. 내 삶의 재성숙을 위해서 난 느낄 수 있을 만큼 차가운 감정을 가지게 됐다. 손발은 그것을 말이라도 하듯 몹시 차가워지고 머리는 날카롭게 개선해내는 타산적으로 변해버렸다. 싫었다. 차가워진 손발이 싫었고 내 자신이 싫었다. 이젠 돌이킬 수도 없다. 다시 병석에 눕고 싶지도 않고 다시 사랑 따위 같은 것도 하지 않으리라. 내 가슴속 깊이 은은하게 진한 감동으로 밀려오는 이 사랑의 의미는 무엇이란 말인가? 그래, 마음껏 방황해보자. 언젠가는 병석에 누워 영원히 일어나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언제라도 그대만은 잊을 수 없다. 언제 어느 순간 어떤 곳에서든 그대는 작고 큰 의미로 꽃되어 바람되어 소리되어 내게 다가올 것이므로.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 다음 편 강호 이어집니다. 28페이지 강호 활차례. 자, 단편소설. 지금 사내가 일기를 계속 쓰고 있어요. 좀 이게 단편 소설이라고 봐야 되나? 내가 지금 읽으면서 놀아.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여기서 결말이 나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이 부분을 건너뛰고 여기 앉아 짧은 단편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아저씨 거기 인형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러고서 소녀와 아저씨가 그 후로도 계속 약간의 대화를 하다가 아무튼 몇 년간에 걸친 사내 일기로 주로 지금 이루어져 있고, 그 중간중간에 또 사내가 일기만 쓴 게 아니라 아주 짧은 단편들을 써 내려가서 결국 마지막에는
인간적 사랑이 자연적 사랑, 거의 절대자 신을 향한 사랑과도 같은 굉장히 그 사랑이 고품격으로 승화되는 그런 과정을 사내 일기와 그 사내가 짧은 단편 소설들을 써내려가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굉장히 접근 방식은 마치 누군가의 비밀 일기를 우리가 엿보는 것 마냥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뭐 단편 소설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뭐 거의 장편 소설에 가까운데,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이걸 다 마치려면 굉장한 시간이 걸릴 듯하네요. 어쨌든 끝까지 다 마칩니다. 끝까지 다 마치고 그 다음에 다른 단편 소설들과 장편 소설을 계속해서 틈틈이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20분인데요. 이 시간이면 보통 TV도 시청하고 계시겠죠? 뭐 연속극을 볼 수도 있고 재밌는 프로를 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 생활을 즐기고 있겠죠. 혹자는 말하죠. TV는 바보 삼자라고. 나의 소중한 시간을 송두리째 멍한 상태로 빼앗아가 버리죠. TV를 보면 사실 피곤해요. 그죠? 잠이 더 잘 오잖아요. 인생 참 짧은데, 제가 그랬죠? 도로에서 차가 밀려 시간 버려. 또 그렇게 TV 본다고. 물론 뭐 TV를 보고서 뭐 마음의 위로를 받나? 받지는 않는 것 같은데, TV를 봐서 뭐 대리만족? 글쎄. 그 시간들을 10년만 흘러도, 그 버려진 시간들을 10년만 흘러도 상상도 안 되는 시간들인데, 그 시간이면 뭘 해도 다 될 시간인데 말이죠. 기타를 그 시간 동안 연습해도 최고의 기타리스트가 될 테고, 참 아이러리합니다. 시간을 어찌 그리 잘 축을 내는지, 어찌면 그렇게 시간들 축내는 거에 명수들인지. 희놀이합니다. 희놀이. 그럼 좋은 밤 되시고, 이따가 보게 되면 또 보도록 합시다. 지금부터는 금요일 있을 단독 공연 연습을 좀 할까 해요. 그럼 안녕.